내일 휴일을 앞두고 증시가 좋은 분위기로 마감하였습니다. 지금 주식시장 상태는 지수의 상승과 하락에 상관없이 엄청난 종목들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1년 동안 이렇게 힘이 있었던 종목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엄청난 시장이었습니다. 거래대금도 보시면 바이오 효과로 인해서 오늘 코스닥 거래대금만 6조 원을 돌파하였습니다. 현재 지수의 상태는 전 저점을 완전히 깨면서 완전히 무너지는 그림이 아닌 이상은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눈에 띄는 수급이 있습니다. 바로 외국인의 2,300억 이상 순매수. 최근 8월 6일 이후에 이 8월 6일 날 2,800억이 들어왔는데 이날 이후에 외국인이 눈에 띄게 엄청나게 매수를 했습니다. 여태껏 장난만 치다가 대량 매수로 이어졌고 이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있었고 삼성전자도 보시면 오늘 이 삼성전자가 2.4%가 올랐습니다. 어제 조금 남은 것을 매도했는데 실적 발표를 하루를 못 기다려서 판 게 조금 아쉽지만 소액만 남은 상태여서 미련은 없습니다. 만기일을 앞두고 혹시나 만기일날 급등을 한다면 고점을 뚫어서 5만원까지 가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이후에 일본 수출 규제 관련 반도체주들이 급등을 하였으며 그 중에 돈이 몰린 종목들이 눈에 띄는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동진세미캠과 솔브레인. 오늘 거래대금 상위 종목 중에 이 바이오주들과는 비교도 안 되겠지만 이 상위권에 평소 같으면은 1, 2위를 차지했을 텐데 바이오주들로 인해서 크게 관심을 받지 못하였지만 그래도 큰 폭으로 외국인의 매수세와 함께 엄청나게 상승했습니다. 솔브레인이 7위, 램테크놀로지가 6위, 그리고 동진세미캠이 11위. 솔브레인이 신고가를 뚫는 것을 보고 저도 같이 진입을 했습니다. 원래는 계속 보고 있던 동진세미캠이 호가창도 파악하기 쉽고 이 종목의 특성을 알기 때문에 이것에 단타를 칠까 고민을 했지만 지금 실전투자대회 단타 계좌가 만약에 스윙으로 가지고 있는 이 동진세미캠과 매매 종목이 겹친다면은 제가 운이 좋아서 수상을 하게 될 경우에 수상에서 제외가 될 수 있습니다. 여태껏 실전투자대회를 하면서 2번이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계좌를 여러 개 굴리다 보니까 이 종목들이 겹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스윙 계좌에서도 투자를 하고 단타도 잠깐 먹고 빠지고 이런 식으로 투자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 때문에 전화가 와서 증권사에서 이 종목에서 다수의 계좌로 시세를 관여하였다 이렇게 말하면서 상장을 주지 않더라고요. 2번이나 그렇게 실수를 하였는데 이번엔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동진세미캠은 이미 가지고 있고 실전투자대회 계좌로 이 솔브레인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이 종목이 전 고점이 83,000원이었습니다. 83,000원이었는데 이게 최근에 보시면 이렇게 큰 봉이 없습니다. 한창 일본 수출 규제 관련주로 핫했을 때도 오늘만한 크기의 양봉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매매하게 되었고 고점을 뚫어줄 때 같이 진입을 하였습니다. 확실히 전 고점을 뚫었고 완전한 신고가이고 오늘 장대 양봉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까봐 이렇게 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바이오주들이 요새 핫했는데 이제는 이 바이오주들이 어디까지 오를지는 저도 예측을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거래량이 일단 많이 몰린 상태고 앞으로도 쭉 계속적으로 돈이 몰리고 변동성이 커지겠지만 이제부터 상승은 제 그릇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주에서 최근 돈이 몰린 이 동진세미캠과 솔브레인에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동진세미캠은 이제 10%, 최근 들어서 10%는 터진 적이 없었는데 엄청나게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날보다도 양봉이 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바늘 수익 실현해서 아쉽긴 하지만 이제부터는
매수가와 확실히 많이 멀어졌기 때문에 정말 편하게 스윙으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윙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중장기 투자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갑자기 시장이 좋아지면서 돈을 써야 될 곳이 많아졌습니다. 스윙 금액을 계속 늘려야 되고 오늘부터 청약을 시작한 롯데리츠에 청약을 넣어야 되는데 갑자기 스윙 금액이 많아지다 보니까 여유가 없어졌습니다. 우선 이 솔브레인과 동친 세미캠, 이 동친 세미캠은 단타로 매매하는 것보다 있는 물량만 그냥 편하게 계속 가져갈 것이고, 그리고 솔브레인 분명히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양봉의 크기를 보면 아시겠지만 최근 나온 양봉 중에 가장 큽니다. 그래서 이게 분명히 의미가 있고, 이런 좋은 조건의 상태에서 그 다음 봉을 예상해 본다면 장대 음봉은 예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주식시장에서 어떤 확률도 배제를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장대 음봉보다는 최근에 거래량은 둘째치고 봉의 크기가 크고 신고가이기 때문에 하락을 출발한다 하더라도 그 폭이 크지 않고 결국에는 빨간불로 다시 전환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며, 지금 상태에서는 뭐 10만원짜리까지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종목을 계속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이오 종목들은 이제 제 그릇에 안 맞기 때문에 바이오 종목을 이제 공략하기보다는 새로운 이런 돈이 몰리는 솔브레인 쪽으로 집중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신라젠이 오늘 엄청났습니다. 거래대금 상위를 보시면 이 신라젠이 아쉽게 1조를 못 찍었습니다. 하루에 1조, 거의 그냥 1조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게 1조 거래 금액이 터졌으면서 거래량도 엄청났습니다. 이게 신라젠이 보시면은 장 초반에 시작해서 무너지는 타이밍이 있었습니다. HLB가 먼저 무너지면서 신라젠과 그리고 가지고 있던 셀리버리까지 영향을 주었는데 결국에 다시 이렇게 반등을 하면서 고점까지 찍었습니다. 26%. 그리고 오늘 시초가에 신라젠을 공략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신라젠과 헬릭스미스를 보고 있었는데 이 두 개를 유력하게 보고 있었는데 이 헬릭스미스가 상한가 때문인지 오늘 시초가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시초가가 높으면은 개인 투자자가 먹을 자리가 줄어듭니다. 시초가가 그리고 한 10% 이하였으면 좀 적극적으로 노려봤을 텐데 이게 시초가가 너무 높아지면서 매매 대상에서 제외가 되었고, 물론 시작을 하고 바로 시세를 주긴 했습니다. 18%에 시작을 해서 25%까지 7%를 순식간에 올렸으며 그래도 주가가 떨어지고 시초가를 회복할 때 한 번 더 매매를 해서 단타로 수익을 냈습니다. 아무튼 시초가가 높아서 조금 아쉬운 종목이었고, 신라젠이 무너지지 않는 것을 확인해서 이 셀리버리를 홀딩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정말 다양하게 매매를 한 것 같은데 바이오주들은 이제 당분간은 매매를 하지 않고 그냥 구경만 할 생각입니다. 여기서 당연히 더 오를 수도 있지만 제 그릇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제 바이오주들은 구경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성 첨단 소재가 어제 시간에 거래해서 9%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9%의 급등이 나와서 오늘 고점을 이렇게 뚫어 주었습니다. 이것도 매매하려고 원래 오늘 매매를 안 하려고 했는데 장중에 지켜보다가 들어갈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놓쳐서 이 고점을 찍을 때까지 멍하니 구경만 했습니다. 17%까지 빠르게 오르던데 이거는 단타로 접근을 하지 못하였고 거의 바이오주와 그리고 일본 수출 규제 관련주들에 하루 종일 집중해서 매매한다고 시간을 다 보낸 것 같습니다. 휴일이 끝나고 그 다음날 관심 종목은 이제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서만 고르더라도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그리고 당일 떠오르는 종목들 위주로 뭐 단타를 치던가, 일단 제가 보고 있는 솔브레인, 이 솔브레인을 관심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주들
보통 장대음봉이 뜰 때는 제 경험상으로 한 번 더 불꽃놀이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신라젠이 순식간에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올라서 그런지 차익 매물이 많이 나올 때도 되었고, 돈이 몰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이 접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개인 투자자들이 고점에 많이 몰린 만큼 바이오주들은 당분간은 좀 구경만 할 것이고, 그래도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접근하지 못한 이런 솔브레인이나 동진세미캠 이쪽에서 집중을 하면서 매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렇게 돈이 많이 몰리는 종목들은 마지막으로 잔치를 하고선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주가를 올린 그런 세력들이 마지막으로 해먹고 도망가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주는 종목이 많습니다. 이런 오성첨단 소재처럼. 제가 상당히 싫어하는 캔들이 나왔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이 오성첨단 소재가 계속적으로 오르려면 떨어지는 칼날에 매수를 하지 말고 전 고점 수준인 3,100원 이상에서 이 3,100원 이상을 종가 기준으로 안정적으로 확보를 해야지 그 다음 매수를 계획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대음봉이 뜬 상태이기 때문에 고점을 찍은 상태에서 장대음봉 좋지가 않습니다. 3,100원을 회복할 때까지는 이 종목은 당분간은 구경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진 세미캠이 기관 투자자 쪽에서 좀 이끌어 줄 줄 알았는데 오늘 외국인 쪽에서 많이 이끌어 주었습니다. 메릴린치도 들어오긴 했지만 메릴린치랑 CS증권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서 그래도 괜찮게 올라간 것 같습니다. 투신도 파는 척 하다가 다시 5만주나 매수를 하였고, 보험, 금융투자 이거는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투신 쪽만 집중해서 보시고, 보유하신 분들은 솔브레인과 함께 추세를 지켜보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대형주들을 봤는데 거래대금이 정말 많이 몰렸습니다. 신라젠, 헬릭스미스 등등. 신라젠이 시간의 거래에서 떨어지고 있고, 이 신라젠이 위아래로 계속적으로 변동성을 주면서 어디로 흘러갈지는 저도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는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접근을 한다 하더라도 며칠 동안 지켜보면서 주가가 무너지지 않는다면 그때 다시 진입을 계획해야겠습니다. 이 신라젠이 무너진다면 다른 바이오주들도 영향이 있을 수 있고 HLB도 2% 상승을 시작하다가 시간의 거래에서 보합 상태입니다. 이런 바이오 대형주들이 장대음봉이 나온다면은 셀리버리 같은 일반 바이오 종목들도 영향을 분명히 받기 때문에 중소형 바이오주들을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 신라젠을 매매 안 하신다 하더라도 신라젠, HLB, 헬릭스미스 이 바이오 대장 종목들은 분류를 하셔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